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영토사 저자 조영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영토사가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라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 우리 영토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영토사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국 사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국 사기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다른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사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가 배웠던 우리 영토사는 일제히 철저한 조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흔히 우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사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역사를 엉터리로 비정하는 사이비가 적지 않더군요. 그러나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그들 보고 사입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일제가 조작한 가짜 역사를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일제는 한반도의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영토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한사군의 위치를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 영토까지 모두 축소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영토사를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런 기록들, 삼국사기나 고려사, 온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이웃나라의 사서의 기록을 반영을 하지 않고 일제가 주장한 일방적인 축소된 영토를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전파를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진짜 우리 영토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영토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번의 강의로는 모두 죄송합니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의 위치입니다. 제가 한나라가 설치했다고 하는 이유는 한나라뿐만 아니라 전년 모용 승비족이 건국한 전년이 설치한 낙랑군과 대방군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이곳 평양 일대를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 관변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낙랑 유물을 예로 들며 이곳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덕일 소장 등 비주류 역사학계는 이곳 나나 빅덤친 부분입니다. 이쪽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남송 때 편찬된 태평환욱이라는 사서가 있는데 이곳에 영평부가 있고 영평부 내에 조선성이 있다는 기록, 그리고 진서에
이 진짜입니다. 전년에 낭낭군이 있었다는 기록,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 한나라가 설치한 낭낭군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백강 원장 등은 태강지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라는 말도 있죠. 태강은 진나라 무제 사마염의 연호입니다. 이 태강지리지에 낭낭군 수성연에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라는 기록이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현재 수성의 지명이 북경 남쪽에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갈석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곳 나나 하류에 있는 갈석산을 말합니다. 한서지리지에 이쪽 요서군의 한서를 보면 이곳이 요서군입니다. 요서군 쪽에 갈석수가 있다. 갈석수가 있다는 기록. 그리고 조조가 유성원정, 우한 쪽의 수장인 답동과 원소 아들 원상이 도피를 하고 있던 이곳 한나라 때 유소온 이곳입니다. 현재 영평구 근처죠. 수와 당나라했다는 유성이 이곳 영주로 옮겨갑니다. 이곳 유성 원정을 하면서 답돈을 죽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아들 원상은 이쪽으로 도피를 해서 공송강에게 의탁을 하지만 공송강이 원상의 의도를 알아채고 원상을 죽여서 조조에게 수급을 바칩니다. 그래서 조조의 유성 원정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조조는 돌아가면서 이곳 갈석산에서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완창회라는 시인데, 창해를 바라보며, 갈석산에서 창해를 바라보며 라는 시입니다. 창해는 이곳 현재 바레만을 말합니다. 그러니 조조 때도 갈석산은 이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당서에 거용세, 거용세는 거용관이 있는 만리장성의 관문인 거용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거용관이죠. 거용세의 동쪽에 노룡새가 있고, 현재 노룡은 영평구에 있죠. 그 노룡새가 거용세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갈석산이 있다. 이곳을 당나라 때까지 갈석산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의 기록에 여러 개의 갈석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백강 원장은 이곳 북경 남쪽에 갈석산으로 추정할 산이 있다고 추정을 하면서 이곳 수성의 지명과 함께 언급을 하면서 낭낭군 수성에는 수성의 지명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이 한나라가 설치한 낭낭군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이 한나라가 설치한 낭낭군이 있었다고 주장한 다산적야경은 아방강육구에서 요즘 사람들은 낭낭군 요동소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조선시대의 요동은 이곳이 요양입니다. 요양 일대에 있습니다. 이 요양에 명나라가 설치한 요동도 지사사가 있었죠. 조선시대의 학자인 다수설은 이곳 요양 일대에
낭낭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낭낭군에 대한 주장은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 요양 근처, 그리고 나나 일대, 그리고 북경 일대, 총 4곳인데,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1차 사료는 한나라가 설치한 낭낭군이 이곳 요양에서 태자, 호나 일대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 후한서, 진서, 구당서, 신당서, 통전, 요사지리지, 원사지리지, 대명일통지, 속문헌통고, 무경총류 등 모든 사서는 이곳에 낭낭군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학계가 이곳 북한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그 기록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려 때 편찬한 삼국사기에서도 낭낭군이 이곳에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여러 사료들을 고찰하고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면 낭낭군이, 그리고 고구려 평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낭낭군 위치에 대한 설명을 더 나가기 전에 우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와 그리고 이덕일 소장, 신백강 원장님, 그리고 신백강 원장의 주장에 동조를 하지만 그 연구 방식이 조금 다른 이기훈 박사님 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의합니다. 현재 우리 역사는 너무도 혼란스러워 국민들이 어디가 진짜 낭낭군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제의합니다. 제가 만약 공개 토론에서 치면은 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치게 되면은 공개 사과도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어지럽힌 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공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공개 토론을 주관해 주실, 진행을 맡아 주실 분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기관, 단체 모두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제가 다른 곳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혹은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논란을 단 한 번의 토론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 역사, 진짜 역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가 설치한 낭낭군이 이곳 요양, 태자, 호나 일대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으로서 낭낭군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왕엄성은 고구려 평양성이자 낙랑군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낙랑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찾아도 됩니다. 고조선의 왕엄성이 고구려 평양인 것은 삼국 사기도 나오고 중국의 여러 사세에서 그렇게 나오고 둘 다 폐수했기 때문에 폐수의 존재이기 때문에 폐수의 상류에 존재했기 때문에 강물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고조선의 왕엄성이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들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곳 임유관을 지나서 임유관은 현재 나나의 관문이죠. 나나의 하류에 있습니다. 이곳 삐끔친 영평부 근처에 있습니다. 임유의 유는 유수입니다. 유수의 임엔 임한 관문이다. 유는 또 중국으로 란으로 읽어된다. 그렇게 사세에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란하라고 하죠. 북의 역도원 수경주에도 유수는 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 임유관을 지나서 영주의 군량을 비추합니다. 수와 당나라 때 영주는 이곳 현재 조양입니다. 지금은 영평구라고 해서 이곳 나나 하류에 있지만 영주가 거란에게 빼앗기고 평주는 고구려에게 빼앗겨서 두 개를 묶어서 이곳에 영평구를 설치한 겁니다. 이곳 조양에 수나라와 당나라 장수들과 그 가족 무덤이 이곳에서 대거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록도 그렇지만 유물도 영주가 이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군량을 비추게 두고 요택 200리, 요택은 엄청난 저지대의 섭지였습니다. 이 요택 200리에 대해서는 무경총료의 기록이 나오고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총료에도 나오지만 청나라로 가는 조선 사신들 이 요택 200리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 요택 200리와 여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들이 요택을 건너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화를 건너 이곳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고구려 요동성은 한나라의 요동군 양평현이죠. 요동군의 군청의 치수가 있던 것입니다. 군청 소지지가 여기 있었고 후일 고구려 요동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면 이곳에 안동도부를 설치합니다. 원래 안동도부는 평양에 설치됐지만 신라군에게 밀려서 이곳 요동성에 안동도부를 설치하는데 보통 우리가 안동도부라고 하면 보통 이곳을 말합니다. 요동성을 공격하고 수나라 대군이 이곳에서 막히자 압록강을 건넙니다. 별동대 30만이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살수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현재 우리 역사학계는 당시 건넜던 압록강이 이곳이며 살수는 청천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삼국 사기를 연구하면서
그 기록에 대해서 많은 혼란에 빠집니다. 삼국사기의 많은 기록들은 고구려 평양성이 이곳 요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투들이 요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모두 이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남북강은 여기에 있고 또 평양의 지명이 여기 있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삼국유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수는 일명 압록이다. 저는 삼국유사의 이 기록을 읽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수가 압록. 삼국유사는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진짜 역사를 알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요수가 압록이란 거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압록의 위치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설을 뒤져봤죠. 자, 이 요수가 압록이라는 기록 때문에 비주류 역사학계는 현재 유화가 고대 압록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군사들은 이곳 요택과 유화를 건넌 다음에 압록강을 다시 건너기 때문에 이곳 유화가 압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서지리지 유주 현도군주에 대요수와 요수가 나옵니다. 요수가 요산에서 나와 요대현에 이르렀어. 요대는 이곳이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현재 우리 주류 역사학계가 그 위치를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합니다. 요사지리지에 이곳이 요양입니다. 요양의 서남쪽 60리에 안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이곳 해성시 그리고 해성시 서남쪽에 대석교시에 있는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안시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엉터리입니다. 기록을 전혀 공부를 안 합니다. 이곳 안시성이 요양 서남쪽 60리 있고 요대에는 이곳 안시안의 서쪽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이건 한서지리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이후에 사마이 또는 사마중달이라고도 하죠. 사마이가 공손년을 정벌할 때 공손년 그때 이곳 양평에 있었습니다. 요동성을 점거하고 있었죠. 이 요동성을 공격할 때 이쪽으로 후한서를 보면 사마이가 이곳 고죽과 갈석을 지났어. 이때 사월에 건넙니다. 고죽은 현재 여기 나나 동안에 영지라고 있죠. 여기가 고죽성이 있던 곳입니다. 이 고죽과 갈석을 지나서 2개월 후인 6월에 이곳 요와 서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공손년의 군사가 이곳 요대현에서 막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이는 병법의 귀재였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곳 양평을 향해 진군하는데, 그 전에 이곳 수산, 마수산이 여기 있죠. 마수산이 여기 있습니다. 주필산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공손연의 군사를 격퇴하고 여기 양평을 포위합니다. 그러니 유도현이 이곳에 안시성의 서쪽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수가 요산에서 나왔다 했는데 이 요산은 어디일까요? 이 요산은 장백산 또는 길림 합달령을 말합니다. 산해경과 한서 제후 왕표 요사 서비를 보면은 요수가 요양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이 이곳이죠. 이 요한은 해성시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수가 현재의 요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호나를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기집회, 무경총리호 등에서는 요수가 요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소요수로 바뀝니다. 소요수는 일명 호나죠. 그리고 대명일통지 열하일기, 해동역사 등에서는 소요수는 호나다. 요산은 호나가 나오는 장령이다. 호나가, 현재 호나는 장백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산이 장백산인 것을 알 수 있고, 요수가 현재의 요하가 아니라 호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길을 보면은 현재의 물길과 다릅니다. 현재의 물길은 요와 호나 태자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쪽 바다로 흘렀습니다. 현재는 바다가 아니지만 고대는 바다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공식 자료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는 기온이 높아서 이런 저지대의 해안가들은 모두 바다였습니다. 이곳 평양 근처도 마찬가지고 인천, 이런 목포, 나주, 김해도 이제는 많은 곳이 바다있죠. 그래서 바다의 물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나는 물길은 이곳이 육지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물길이고, 고대는 이런 식으로 물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가 요대현에서 대요수와 합칩니다. 여기가 요대라고 그랬죠. 여기 해성시 근처에서 물길이 합칩니다. 그리고 이 물길은 계주로 빠지죠. 여기가 계주입니다. 계주로 빠지는 것은 독사방역이요, 요사 지리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형성이 되었고, 요수가 압록이란 삼국유사의 기록은 호나가 압록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가탐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가탐은 8세기 말에 당나라 재상이었습니다. 가탐은 지리학자에 되겠는데 황하사달기 그리고 가탐도리기, 이 두 개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황하사달기에서 안동도의 동남쪽 구신리에 압록강이 있다.
이것이 안동도보로 했습니다. 동남쪽 그 시민은 이곳 호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인 가탐도리기. 가탐도리기는 이곳 영주에서 출발하는 육로행가, 영주에서 안동도보로 가는 육로행가, 이곳 덩주에서 가는 두 개의 해로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덩주고 여기가 진왕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덩주에서는 고려와 발해로 가는 길, 두 개의 해로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덩주에서 연안 항로를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로 가는 길, 여기도 고려는 발해입니다. 당시는 고려가 아직 건국하지 않았죠. 고려로 간다는 의미는 고구려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발해로 간다는 의미는 발해의 상경 용충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덩주에서 가는 길은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발해로 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진왕석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대해를 직선으로 건너서 고구려와 발해로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폐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폐강이 대동강이라고 합니다만 가탐은 이곳이 폐강의 입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강에서 조금만 더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압록강이 있다고 했죠. 압록강 박작구가 있다. 현재 우리 역사학교는 압록강 박작구가 이곳이랍니다만 당나라 때 재상이자 지략자인 가탐은 압록강 박작구가 폐강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압록강 박작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폐강과 압록강은 같은 물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탐은 황하사달기와 가탐도르기를 통해서 고대 압록강이 이 물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발해 고위지자 유덕공, 유덕공은 조선시대 역사학자입니다. 발해고를 짓고 또 고운당 필기에서도 박작구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자기가 중국으로 찾아보니 압록강 박작구가 중국 자료는 갈소관이라 그러더라. 즉 그러면서 갈소관이 압록강 박작구가 이곳이니까 갈소관이 여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갈소관은 요양의 서남쪽 이곳이 갈소관입니다. 유덕공은 압록강의 위치를 오해한 나머지 갈소관의 위치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나 갈소관은 이곳이고 압록강 박작구도 가탐도르기 설명대로 이곳이 압록강 박작구입니다. 김영석 박사의 논문 동영부 자비령과 고려 국경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적이란 인물의 악강행 부지, 압록강을 진행하면서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금나라 관리자 이런 기록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압강, 즉 압록강을 순시하면서 압강행 부지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여정이 모두 요양이 출발해서 갈소관을 지났어 대령까지였습니다. 현재의 압록강에는 근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당시 고려와 금나라의 국경은 이곳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사입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 고려 국경에 관해서는 다른 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려와 금나라의 국경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 관리가 현재의 압록강을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즉 갈소관은 이곳에 있었음을 금나라 왕직은 증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고대의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대명일통지에 요양에 속한 압록강과 조선에 속한 압록강 두 개를 기록했습니다. 요양에 속한 압록강은 록자가 삼수변입니다. 조선의 압록강은 실사변을 썼죠.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즉 대명일통지는 조선의 압록강과 요양에 속한 또 다른 압록강이 있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는 대명일통지는 압록강에서 조선의 국성인 한양까지 1450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여기 압록강에서 한양까지는 1055리라고 했죠. 약 400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의미는 대명일통지는 여기에서 400리를 더 가야 압록강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곳이 압록강이란 겁니다. 그러면 살수는 어딜까요? 현재 우리 역사학계는 살수가 이곳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대명일통지에 살수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요양에 속한 살수라고 기록에 나와 있죠. 요양은 이곳입니다. 살수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은 여기 유동성에서 막히자 이쪽 압록강을 이곳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호나를 건너서 고구려 평양을 향해서 간 것이고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살수에서 대패를 하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 이 호나가 압록강 기록은 또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고 그리고 마자수가 있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마자수가 국내성을 지나서 서계마인을 지나고 서안평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경유지가 국내성, 서계마연, 그리고 서안평입니다.
국내 서계마 서안평. 현재 우리 그런데 이 한서 지리제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기에 말하길. 고려기는 당태종 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앞서 첩자인 진대덕을 보냅니다. 이 진대덕은 자신이 첩자인 것을 숨기고 자신이 산수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고구려인들에게 고구려의 지형을 모두 기록하고 후일 돌아가서 고려기란 책을 남깁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이 고려기는 주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고려기에 마자수는 압록강이고 엄리대수다. 고구려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마자수는 압록이고 엄리대수다. 현재 우리 학계는 졸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엄리대수가 이쪽 송황에 있고 마자수는 압록이므로 마자수가 이곳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국내성이 이곳 집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대의 압록이 호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서계마 서안평을 지난다고 했죠. 이 위치를 통해서도 압록강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서계마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계마고원과 백두산을 계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계마현이 이쪽에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서안평은 마자수의 하류였기 때문에 이곳에 서안평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계마, 국내, 서안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대명일통지와 대칭일통지에 서계마가 또 계마대산이 이곳 심양에 있다고 합니다. 계모성이 심양에 있었죠. 계모성이 서계마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안평이 이곳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사방여기호는 이곳 계주 동남쪽에 서안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성은 어디일까요? 국내성은 마자수의 상류였기 때문에 이정도 국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성이 마자수가 국내성을 지나서 서계마현을 지나고 서안평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간다. 마자수는 압록이며 엄리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마자수이자 압록강이며 주몽이 건넜던 엄리대수입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 조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당서에 도기질에 나옵니다. 마자수가 말갈의 백산, 검사, 외국열전에 백산은 장백산이다 라고 나옵니다. 현재 길을 맑다는 얘기죠. 즉 마자수가 이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국내성을 지나서 안시를 지나, 안시가 여기 있죠.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신당서 또한 마자수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 호나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주몽이 건넜던 엄디대소는 맞을까요? 요사 지리지를 보면은 고리국의 위치가 나옵니다. 고리국은 생리국으로 불렸고 이게 동부여라고 나오죠. 위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고리국이 생리국이고 동부여인데 이 고리국이 요사 지리지는 요동성 이곳이죠. 심성은 심양의 동쪽에 있습니다. 현재 주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고리국 그리고 동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주몽이 동부에서 동남으로 해서 엄디대소를 지난다고 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동남으로 엄대수, 즉 현재의 호나를 건넌 겁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이곳 이 정도에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겁니다. 현재 우리 학계는 졸본의 위치가 이곳 환인 오녀 산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류수는 이곳 동가강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 학계가 유물을 발굴해 본 결과 3세기 이후의 유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졸본이 아니다라고 했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BC 37년에 건국합니다. 200년 동안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곳이 졸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졸본은 어딜까요? 신당서에 나옵니다. 거란의 동경이 고구려의 고지다. 고향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향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태어나고 자란 장소죠. 동경은 무경충류에서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시성 이곳이죠. 이곳에 졸본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몽은 이곳에서 동남으로 호나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이곳 졸본에서 안시성 인근에서 건국을 한 것이죠. 졸본의 위치가 여기가 맞는지 다른 사료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학계는 비류수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사 지리지는 녹주 압록군조에서 환도성에서 동북으로 200리에 녹주가 있고 녹주에서 서북으로 380리에 옛 비류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류국은 잘 아시겠지만 주몽이 졸본에 도읍을 한 다음에 상류에서 채소와 떠내려오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니 비류국왕 송량이 있습니다. 졸본이 비류국을 합병합니다. 즉 비류국은 졸본의 상류에 있는 것이죠. 환도성에서 동구로 200리라고 했는데 녹주에 있다 했는데 환도성은 어딜까요? 현재 우리 학계는
국내성과 마찬가지로 환도성이 이곳 집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공이 환도성은 안시성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런 기록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 집안에 한도성이 있다는 근거는 일제가 조작한 광구검 기록입니다. 또는 모구검이라고도 하죠. 일제는 가짜 광구검 기록비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낭낭유물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우연히 산물이죠. 한국인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천 동안 발생하지 않는 우연히 산물이 겨우 36년 동안 했던 일제 관면학자애들은 모두 우연히 발견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제가 광구검 기록비를 조작했다는 것은 다른 유물도 능히 조작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래 광구검 기록비는 환도산에서 기공한 것이 아니라 광구검지를 보면 환도산에 올라가서 불례지성, 이라고 산에다 새기고 옥저 천여리를 따라서 숙신의 난계다, 숙신의 난계, 숙신의 남쪽 경계에다가 기공비를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광구검전에서는 이곳이 아니라 옥저 천여리에서 새겼다고 한 것이죠. 여기서 광구검 기공비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조작을 해도 어느 사료에 맞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삼국사기와 삼류사에 환도성이 안시성이다 라는 기록, 광구검 전에서 옥저 천리를 지나 숙신의 남쪽 경계에서 각서 기공했다는 그 기록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짜 유물을 들여내고는 이것이 환도성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사학계는 이것을 고치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정한 가짜 광구검 기공비를 신봉을 하면서 환도성이 여기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도, 다른 많은 기록에도 이곳에 안시성이 환도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가탐도리기를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압록강 박작구에서 상류로 따라 올라가면 환도성이 있다 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 올라야 환도성이 있다 했으니 안시성이 환도성이라는 삼국사기와 삼국사의 기록이 정확한 것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환도성 위치를 이곳으로 잡은 이유는 낭당군 위치와 통일신라 국경, 고려 국경의 위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탐도르기에 압록강 박작구를 따라 올라가면 환도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환도를 이곳으로 만들어야
고대 압록강도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 돼야 하는 것이죠. 고대 압록강의 위치에 따라서 낙랑군의 위치도 결정이 되고 통일신라의 위치도 결정이 되고 고려 국경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즉 환도성과 안시성은 이곳에 존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녹주 압록군주에 한도성에서 동부로 200리가 뒤에 녹주가 있고 녹주에 다시 서북으로 380리의 비류국이 있다. 이 정도의 비류국이 있습니다. 현재 학계는 비류국을 이쪽 졸본의 북쪽인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록은 이곳에 비류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비류국이 있으니까 비류수도 당연히 이쪽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자치 통갑, 위기, 위나라에 관련된 기록에서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비류수의 서쪽에 환도선이 있다. 이제 환도선의 얘기를 걸 알았습니다. 비류수가 이곳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비류수 서쪽에 환도산이 있기 때문에 이 호나가 비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류국은 여기 있었고 이곳이 비류수고 졸본은 이곳에 있었고 환도성, 안시성도 모두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폐수의 위치를 통해서 낙랑군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는 폐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신라 때 폐강장성이 존재했고 소정방이 수군을 이끌고 폐강으로 들어가서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이를 통해서 폐수는 폐강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요사지르지 폐수현. 폐수현은 낙랑군에 설치된 속현이죠. 이 폐수현이 이곳 요양이라고 합니다. 즉 낙랑군 폐수현이 요양에 있으므로 낙랑군도 이 근처에 있었겠죠. 그리고 역도원의 수경주, 이미 역도원의 수경주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물길의 흐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역도원은 북의 관리자, 지리학자인데 그 이전에 존재하던 수경을 보고 보완을 하고 추석을 달았죠. 네, 현재 그 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수경주에서 자신이 고구려 사신을 만나보니까 폐수가 서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낙랑군 조소현을 지나서 고구려 평양입니다. 서북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고구려 사신이 설명하더라. 고구려 사신이 설명했으니 이건
틀림이 없겠죠. 서쪽으로 흘러 낙랑군 조서현 고구려 평양을 지나서 서구로 흘러서 바다로 닿는 이 물길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 역사학계가 폐수라고 주장하는 대동강은 계속 남쪽으로 흐르다가 남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역돈이 말하는 물길이 아니죠. 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폐수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자의 물길이 서쪽으로 흘러서 서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도는 수경에서 폐수가 임폐현을 지나서 동남을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답니다. 수경이 그전에는 폐수가 동남으로 흘렀어. 임폐현을 지나 동남으로 흘렀어. 임폐현을 동남으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경 기록은 잘못되었다. 여기 아마 임폐현이 있었겠죠. 아마 이 수경은 또 다른 폐수의 물길, 이를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임폐현이 폐수현이라면 폐수에 임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물길이 이곳 폐수현을 지나서 이렇게 동남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수경은 이 물길을 보고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수경이나 수경지나 다른 위치를, 폐수의 다른 위치를 설명을 한 것일 뿐 결국 똑같은 물길이라는 겁니다. 폐수는 이것을 설명한 것이죠. 신라는 통일을 한 이후에 폐강장성을 샀습니다. 현재 학계는 폐강이 대동강이라고 보면서 폐강장성이 이곳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폐강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이미 폐수가 이곳에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강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장구령이란 당나라 때 재상이 있습니다. 장구령은 당 현종 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문장이 훌륭해서 당 현종이 칙서를 대신 쓰게 합니다. 그 장구령이 신라에게 칙서를 주는데 폐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주겠다. 이 폐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주겠다 라고 한 것이죠. 현재 학교는 폐강을 대동강으로 보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국경이 이곳 대동강에서 원산까지로 주합니다. 그리고는 장구령 칙령에 발해와 마주하는 요충지다. 폐강이 발해와 마주하는 요충지라는 겁니다. 즉 폐강이 발해와 신라의 국경이라는 것인데 가탐도르기를 보면은 여기에 폐강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탐도르기에 폐강에서 150m 올라가면은 압록강 박자구가 있는데 이것이 이곳에서 발해 국경이 시작된다. 즉 발해 국경은 이쪽 북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탐도르기는 이곳에 장구진이 신라의 장구진, 진은 성이죠. 장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라가 여기에 성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해도인 주해도 편을 보면은 교차검증 가능합니다. 주해도 편에 이곳에 신라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장구진과 동일한 위치입니다. 신라의 성이 있었다. 그리고 요사지리지에 해주가 이곳입니다. 현재는 해성시죠. 해주에 암연현이 있는데 서남쪽으로 암현현이 있는데 이곳이 발해와 신라의 국경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있죠. 발해가 신라의 평각현을 뺏었다. 평각현은 평각성, 이곳은 계주죠. 이곳이 계주입니다. 본래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발해가 이곳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신라가 이곳에 성을 가지고 있었고 본래 이 계주가 신라의 영토였는데 발해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폐강장성은 이 태자를 따라서 형성이 되었겠죠. 이와 같이 폐수, 폐강은 현재의 대동강이 아니라 이곳 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왕성과 고구려의 평양이 태자의 북안에 있었다고 했죠. 북쪽에 접해있다. 태자의 북쪽에 접해있다. 이 태자 북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탐도륙이 육로행 영주에서 안동 도부로 가는 길에서 거리 기록이 있습니다. 영주에서 고구려 평양까지 800m. 그 한자 기록을 잘못 이해해서 가탐도륙 기록을 잘못 이해해서 그 기점이 영주가 아니라 안동 도부에서 800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히 살피면은 그 기점이 이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800리에 평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탐도르기는 여기서 180리의 영군성이 있고 영군성에 다시 500리를 가면은 안동 도부가 있다. 이 의미는 영주에서 안동 도부까지 680리죠. 여기서 120리를 더 가면은 평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이 태자의 북안에 있었기 때문에 120리는 이곳 현재 요용성 봉계시에 해당됩니다. 당나라 장군 서령기가 평양을 공격할 때 석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군 이해안도 평양을 공격하면서 석성을 공격하죠. 이 두 개의 공격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군대를 보내죠. 서령기와 이해관은 왜 석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성이 이곳에서 평양을 공격할 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석성을 지나야만 평양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석성이 요동지, 성경통지 등에서 나옵니다. 요양의 동쪽 51리에 있다. 현재 여기는 그 남쪽에 성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북쪽에 석성이 있는데 이 석성을 통과를 해야만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석성에서 평양은 석성의 동쪽에 있었겠죠.
가탐도리의 기록가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을 공격할 때 진군로하고 일치가 됩니다. 평양은 이곳에 있던 것이죠. 한서를 보면은 사기와 사기를 보면은 한나라 장군 양복이 수군으로 열구를 따라서 열수를 따라서 조선의 폐수상군과 싸웁니다. 폐수상군. 폐수를 지키는 군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열수는 한서 조선전에서 산해경에서도 사기 집회에도 세 물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물이 만나는 곳에 조선이 있다. 세 개의 물이 만나는 것이 어딜까요? 대동강은 세 개의 물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랑군 평양서를 주역하였던 양용 등은 세 물이 만나는 곳이 한강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이 열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엉터리입니다. 열수가 이곳이라면 한나라 군대가 이 열수를 따라서 폐수상군을 공격할 수가 없죠. 열수와 폐수는 같은 물길이 되죠. 세 개의 물길이 만나는 곳은 조와호나 태자입니다. 한나라의 수군은 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곳 열수를 따라 올라가서 태자 상류에서 고조선과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폐강의 남쪽이 신라라고 했죠. 신라 영토입니다. 만약에 이덕일 소장이나 신백강 원장의 주장처럼 낙랑군이 여기 있다면 폐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폐수와 대수 둘 다 서쪽으로 흐른다고 낙랑군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폐강 남쪽이 신라 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폐강이 어딘가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남쪽이 신라 땅이라는 것인가요? 폐수는 이곳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폐수가 이곳에 있다면 당나라와 신라의 위치를 바꿔야 마땅하겠죠. 여기서도 낙랑군이 이쪽 중국 대륙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의 온조왕 조에 온주와 비류가 폐수와 대수의 두 개의 강을 건너서 대방고지, 대방의 옛땅입니다. 굳이 대방의 옛땅이라 한 이유는 또 다른 대방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대방고지에서 공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류는 서쪽의 바닷가를 가고 온조는 동쪽에 산이 있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곳이 바다라면은 비류는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온조는 이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동쪽에 산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조 13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천도를 해야겠다 말을 하고는 그 다음 해인 14년에 천도를 합니다. 현재 학계는 낭낭이 이곳이고 대방이 이곳이라 주장을 하면서 원조가 나라를 세운 곳이 이곳 한강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추홀은 이곳 인천이라고 그러죠. 비류가 근국한 곳은 인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13년에 천도를 결정을 하고 14년에 실제로 천도를 하는데 그러면 백제가 천도한 곳은 어딜까요? 여기서 첫 국가를 세운 다음에 분명히 천도를 합니다. 낭낭과 말갈이 두려워서 천도를 하는데 그 천도한 곳이 존재를 안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백제가 첫 도읍을 한 곳이나 천도를 한 것이나 동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삼국사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낭낭이 두려워서 천도를 했다면 천도를 한 곳은 이 대방도 낭낭입니다. 훨씬 남쪽으로 천도했겠죠. 아마 이 정도는 되어야 말이 됩니다. 근데 이곳으로 천도한 흔적도 유물도 이후에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천도한 후에 위례성이자 한성이 이곳이기 때문에 본래 백제가 근무한 대방고지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죠. 다른 곳에 있다가 현재 한강 남쪽으로 천도를 한 것입니다. 즉 대방은 이곳이 대방이란 이야기입니다. 대방의 북쪽에 말갈이 있는 곳, 그리고 동쪽에 낭낭이 있고, 그리고 삼국사기는 오지만 바닷가에 쳤다고 했죠. 그리고 안시성이 졸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와 대수 두 개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이곳 태자가 폐수라고 했죠. 그러면 대수는 어딜까요? 이곳 폐수를 건넌 다음에 그리고 대수를 건너는데 이 대자가 띠 대자입니다. 혁대할 때 대자죠. 띠처럼 생겼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은 이렇게 다들 띠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굳이 대수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강들은 굴곡이 있죠. 거의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동의 지도, 요동 지도를 보면은 산수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요양 청도동의 지도가 나오는데 산수하라는 강인데 이 산수하가 요렇게 흐릅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흐릅니다. 아마 대수라는 것은 그리고 대수가 서쪽으로 흘러서 대방인에서 바다로 들어온다 했죠.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마 대수는 이 산수하를 말할 것이고 한수라는 것은 본래 한수라는 것은 이곳 한강이 아니라 해승하, 해주를 흐르는 해승하라는 강이 있는데 아마 이곳이 본래 한수였다.
한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한수였다가 천도를 하면서 이 한수와 위례성 씨도 그 지명을 이쪽으로 같이 옮겼어. 현재 이 한강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겠죠. 즉 본래의 한수는 이곳에 있습니다. 즉 백제는 이곳에서 건국을 했고 아마도 비류가 첫 정착한 곳은 여기 해성시 해주 바다해자입니다. 이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건국을 했을 것이고 이곳이 미추이라는 이야기죠. 동쪽에 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동쪽 산은 천산산맥일 겁니다. 원조가 이 정도에서 건국을 했다가 낭랑이 동쪽에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 했는데 말갈은 어디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현재 학계는 말갈의 위치도 제대로 모릅니다. 동명기에 의하면 동명, 주몽이죠. 고려시대에 동명기라는 기록물이 존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동명기에 따르면 졸본과 말갈이 붙어있다. 이미 졸본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쪽은 바다에 있으므로 말갈이 있을 곳은 동쪽입니다. 즉 여기에 졸본이 있었고 그 동쪽에 말갈이 있었고 이곳에 낭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가 여기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말갈이 이곳에 있었고 낭랑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편할 일이 없어서 천도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말갈이 이곳에 있었던 사료를 조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백제 2대 다로왕 때 말갈과 백제가 마수성에서 싸웁니다. 마수성 바로 마수산이죠. 주필산. 주필산이 요양의 남쪽 시보리라고 했습니다. 백제와 말갈이 마수성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백제가 여기 있고 말갈이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인 백제 초고왕 때 백제가 말갈의 성문성을 공격해서 함락합니다. 즉 성문이 말갈에 영토했다는 거죠. 그 성문이 한반도에는 없지만 여기에 성문이 있습니다. 요동변장도 명대 지도에 이걸 외에도 또 다른 지도 있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곳에 성문이 있습니다. 석성의 남쪽에 성문이 있었고 청나라로 가는 조선 사신들이 기록을 했는데 압록강 북쪽 300리에 성문령이 있다. 즉 성문은 여기 있는 것이 확실하죠. 이 성문에서 말갈이 있었는데 백제가 공격해서 함락을 했다는 겁니다. 말갈은 여기 마수성에도 있었고 성문에도 있었죠. 삼국사기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말갈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졸본과 붙어 있었고 여기에 백제가 있은 것이죠. 그러면 의문을 또 표하실 겁니다. 백제가 정말로 그곳에 있을까? 이따가 여러분들은 일제와 한국 역사학계 엉터리 역사에 가짜 역사에 속았던 것이죠. 백제가 이곳에 있다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계가 제대로 연구를 안 한 것이죠.
백제가 여기 쓴 기록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주원류고에서 백제가 해성을 찾아오고 있었다. 처음에 해성은 여기죠. 차지하고 있다가 고구려와 나누었다. 처음에 백제가 이곳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공개해서 나눴다는 겁니다. 만주원류고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만주원류고가 청나라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청나라 학자들이 백제가 이곳에 있었다는 다른 기록을 봤을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괄지지란 당나라 때의 지리지, 아마 괄지지에 그런 기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고 백제가 해성을 차지했다라고 했던 것이겠죠. 또 괄지지를 보면은 백제 서남, 백제 서남의 발해는 여기입니다. 백제의 서남에 발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해의 동북에 백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곳에 백제가 존재했습니다. 자치 통과를 보면은 건초고왕 원년에, 이건 자치 통감에 나오는데 현재 우리 학계는 믿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옥이다라고 하는데, 부여를 공격해서 부여가, 본래 부여는 여기 곳에 있었죠. 부여성이 여기 있습니다. 백제의 공격에 서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가 이곳에 있었다면, 이곳에만 있었다면 백제가 이곳 북쪽에 있는 부여를 공격할 수 없죠. 그리고 모용왕조에도, 진서 모용왕조에 여기가 대극성, 모용왕의 수도인 대극성이 있었는데, 이 극성에 고구려, 백제, 담부는 섬족이 또 다른 일파입니다. 포로들이 너무 많아서 백성이 10만이 넘는다. 전년의 모용은 어떻게 해서 백제의 포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10만이 넘었을까요? 고구려, 백제, 담부의 포로가 10만이나 넘었을까요? 바로 이 전형과 백제가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료가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건국한 대방은 이곳이고, 이곳에 있다가 현재 한성으로, 한강 이남으로 천도를 한 것이니, 대방, 낙랑군, 말갈, 졸본, 이렇게 모든 사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 hun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보면은 나당 전쟁의 와중에 당나라 군사가 성문에 들어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성문은 이곳이죠. 여기에 당나라 군사가 진을 쳤는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 군사는 대방의 들에서 진을 쳤다. 대방이 이곳이라 했죠.
바로 신라군은 이곳 대방에 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기록들은 삼국사기, 신당서, 그리고 모든 중국의 사료들은 이곳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낙랑군은 자치통감, 진기에 나옵니다. 진나라에 관한 기록에서 이곳은 한나라의 낙랑군이 아니다. 장통이라는 인물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거를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미천왕이 장통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당시 국제 정시를 보면은 모용의 성미정의 수장인 모용회가 서쪽으로는 나나, 동쪽으로는 이곳 유어와 호나까지가 한 개였습니다. 현재 한중일 삼국은 모용회가 이곳 압록강까지 왔다 가지만 엉터리입니다. 진서에는 유어와 호나까지가 한 개였죠. 이 장통이 이곳에 있다가 미천왕이 계속해서 공격하니 어쩔 수 없이 무리 1000여호를 이끌고 모용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모용의 아들인 모용황이 전년을 건국한 다음에 이곳에 그들을 위해서 낙랑군을 만들어준 것이죠. 즉 이곳에 보이는 낙랑군은 한나라 설치한 낙랑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낙랑군이 여기 있었다면 미천왕은 모용의 영토를 뚫고 그때 고구려는 이곳이었죠. 어떻게 이곳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당시 모용의 군사력은 고구려보다 강했습니다. 고구려 봉상왕 때 모용이가 공격해오자 봉상은 도주하기 바빴죠. 즉 국력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특히 모용에는 이곳 서진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정도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모용의 군사를 미천왕이 어떻게 해치고 이곳까지 갔을까요? 물론 북경일 때 있던 낙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즉 낙랑군은 이쪽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삼국사기 기록에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서 모용의 전에 모용의 북쪽에는 사막이 있고 여기는 내몽골입니다. 동쪽에 낙랑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록과 일치합니다. 모용회가 이곳이 있으므로 동쪽에 낙랑군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간단하게 3번, 4번도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는 사만의 위치를 한반도 중남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국이 있었고 진국에 마한, 변한, 진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사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만이 이곳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
사묘아리 전에 사묘아리는 여진의 명장이었죠. 고려가 동북구성을 설치할 당시에 고려군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이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킨 후에 여기 북주와 서주에서 거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묘아리가 진압을 하는데 여기 근처에 마한도가 있습니다. 이 마한도에서 거란의 반란군을 진압했다라고 놉니다. 여기에 마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마한이 이곳이란 이야기입니다. 부여용 묘지명에 부여용 의자왕의 장남이죠. 부여용은 이곳 낙양에서 죽어서 풍망산에 묻힙니다. 그 풍망산에서 묘지명이 발견되는데 고구려 bun군이 이곳 안시성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나라 군사가 안시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죠. 그때 부여용은 이 안시성에 있던 고구려 군에게 마한의 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한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 이 안시성에 있던 고구려가 마한이라는 겁니다. 최치원도 고구려가 마한이라고 했죠. 이곳이 마한입니다. 그리고 말갈. 고구려가 마한이면은 말갈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란고전. 거란고전을 보면 말갈은 마간, 마간. 이 간, 한과 똑같은 의미죠. 마한, 마칸. 한국을 강국구, 일본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칸이나 한이나 같은 의미죠. 말갈이 마간, 마한이라는 겁니다. 이건 만주 원류에도 똑같이 나오죠. 즉 말갈도 만이고 고구려도 만이죠. 말갈이 여기 태자에 있으니 이곳이 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지리지에 진주 봉국군, 진주 봉국군인데 계모성이다. 계모성은 여기 심양에 있습니다. 진한에서 나온 것이다. 진한에서 이름 딴 것이다. 이 계모성이 진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서기와 신당서에 그리고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낙락에 진한인들이 있었다. 진한인들은 낙락에 있는 사람들 아잔, 우리 중에 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낙락이 본래 진한 땅이라는 겁니다. 낙락역이죠. 여기가 진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당서 발해주를 보면은 발해가 변한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변하는 여기라고 얘기하지만 발해는 이곳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곳이 변한이라면 발해가 변한 땅을 차지할 수 없죠. 발해의 영토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통일신라와 발해 영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변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마한, 변환, 진한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서 존재를 한 것입니다. 즉 이 요동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 진이 있었고
진국이 있었고 마한, 변한, 진안도 분산돼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낭낭이 사만의 북쪽에 있다. 지금 우리 사만은 이곳이라고 해서 낭낭이 이곳이라지만 중국의 기록에는 사만이 이곳까지 있고 이 위에 낭낭과 대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록과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궁국지를 보겠습니다. 궁국지는 후한서 지리지인데 이 궁국지에 거리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가 낙양입니다. 낙양에서 의양군까지 바로 북경입니다. 여기까지 2000리. 그리고 요서군의 지도는 양락현, 나나 하루의 양락현인데 이곳까지 3300리. 이렇게 보면은 10리가 약 2.4km입니다. 우리 흔히 10리를 4리니 5리니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곡군까지는 3200리. 여기 동네까지도 약 3200리. 이렇게 거리 기록을 보면은 10리를 2.4km 계산해서 5000리를 유추하면은 5000리는 대략 이곳입니다. 후한서 궁국지 거리 기록은 이 정도 어딘가에 낭낭이 있다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 거리 기록대로 고구려 평양까지 거리를 재보면 약 6400리입니다. 5000리라고 하기는 거리가 멉니다. 이곳도 아니고 의양군 북경에 있는 이곳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낭낭군은 이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당서, 신당서, 구호대사는 이곳 장안에서의 거리 기록을 냈습니다. 고당서는 5100리, 고구려 평양까지 5100리, 신당서는 5000리, 구호대사는 약 4000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5000리를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곳 장안에서 안동 도부까지 4625리. 그러면 375리만 더 가면 고구려 평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375리는 이 정도 반경입니다. 즉, 이 5000리는 대략의 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일대에 고구려 평양이 있었다는 의미죠. 이미 가탐 도르기를 통해서 고구려 평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궁국지와 고당서, 신당서, 구호대사의 거리 기록을 통해서 낭낭군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차 근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낭낭유물, 이곳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낭낭유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 낭낭유물에 대해서는 이미 비주류 역사학계에서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 주류 역사학계는 부인을 하지만 SBS 방송국 3.1절 특집 역사전쟁에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는 가운데 평양에서 발견된 낭량 유물의 대다수가 가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 라는 그 책에서 문성재 박사가 일제가 조작했음을 밝히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북한 또한 낭낭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 유물을 3000 여기 고분을 발견해 보니 그 3000 여기 중에서 단 하나도
한 나라의 유물이 없더라. 그래서 북한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 요명성 어딘가에 있는데, 그리고 북평양성을 이곳 단동 북쪽의 봉황성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봉황성에는 폐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곳에 낙랑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현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는 일제가 발굴한 가짜 유물은 믿으면서 한국 학자들이나 북한이 발굴한 유물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료와도 맞지 않죠. 어떤 1차 사료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준다는 사료가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역사 사기행입니다. 그리고 영남대 정영성 교수는 직접 평양에 가서 낙랑 유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평양 일대는 낙랑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죠. 아마도 낙랑군은 요동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학자가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낙랑군 공개토론회 제의합니다. 우리 주류 역사학계 대부분이 낙랑군이 여기 있다고, 북한 평양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중 특히 사회비 역사학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한국외대 여호뷰 교수님, 서울시립대 안정준 교수님, 가톨릭대 기경양 교수님, 이분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고구려사를 전공하셨더군요. 먼저 묻겠습니다. 고구려 졸본, 북내성 한두성의 위치가 여기가 맞습니까? 모두 엉터리입니다. 진짜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개 토론에 나와서 저를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랑군 위치가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낙랑군 위치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겠죠. 저를 토론에서 이기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북경의 낙랑군이 도주하는 이덕일 소장님, 신백강 원장님, 그리고 이기훈 박사님, 정말로 이곳에 낙랑군이 있다고 믿으시면 토론에 나와서 저를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짜 역사를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가짜를 끝낼 시점입니다. 이 한 번의 토론으로 우리 역사 논쟁거리를 종기를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공개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전파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실 분은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